70년 동안 흙을 달래고 불과 싸워온 사람. 암만 잘 됐다 해도 이제 터놓고 봐야 장담하지. 굴분을 틀 때까지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가마터. 진짜 잘 짜서 이제 승려문으로 올라가기만, 가져가기만 냈어, 이제. 세련된 멋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가 구워낸 기와에는 담담한 모습이 소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2008년) 화재로 손실된 숭례문의 지붕을 만드는 사람. 24,000장이 넘는 기와가 여든이 넘은 한영준 제화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시멘트 기와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전통 기와는 사람의 손으로 한 장 한 장 빚어 어느 것 하나 같은 모양이 없고 사계절 아침 저녁으로 각기 다른 빛깔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미를 뽐내고 있습니다. 흙에 생명을 불어넣고 불로 그 기와의 아름다움을 더해 조선시대 기와의 맥을 잇고 있는 제화장 한영준입니다. 전라남도 장흥.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 짐작하겠지만 이곳이 바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91호 제화장 한영준의 가마터입니다. 가마에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24시간이 넘게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막은 불 한 불 두 부석 떼놓는 그놈에 가서 시부석 네부석 떼보면은 제가 앙캉 배려볼 수도 있고 또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불을 제일 중요히 볼 때가 그때야. 불을 다룰 때면 제화장의 목소리에 유난히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끝을 찰싹 뜯게 들고는 그렇지. 잘한다. 7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불 앞에 서면 여전히 긴장됩니다. 불이 확 나올 수 있을게 어차피 그 앞으로 들어가지 말아. 봐라고 불 나온 거. 그렇지. 이쪽이 많다네. 가마에 불을 피우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진정한 제화장이죠. 불과 마주한 그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이제 불 보는 것이지. 아궁이를 통해 불꽃의 높이를 확인하고 굴뚝으로 새어나오는 연기의 양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불 때는 과정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했다가는 가만 800장의 기와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군요. 전통을 잇는다는 사명감 때문일까요?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도 가마터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초승께 안기야라고. 넓적한 형태의 기와를 암기와라고 하는데요. 바닥에 까는 기와라고 해서 암기와라고 부른답니다. 이것은 습기하고. 두 개의 암기와 사이를 엎어 이어주는 기와가 바로 숙기와입니다. 이렇게 기와는 암기와, 숙기와 그리고 막새가 짝을 이뤄 완성됩니다. 기원전 2세기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 기와가 들어오게 됐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제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기와를 목적 건축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출토된 기와를 보면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장식성을 가미한 것도 있지만 국가나 왕실의 품격과 강한 상징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구려의 강인함, 백제의 우아함, 신라의 화려함이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까지 이어졌는데요.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기와 변천사에 크나큰 분기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죠. 수막새 같은 경우는 원형에서 종타원형으로, 그 다음에 안막새 같은 경우는 길다란 장방형에서
그 역삼각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성에서 기능적인 면으로 이렇게 기와가 교체됐다고 할 수가 있고, 고려 기와를 거쳐 조선 기와를 보면 기능성이 강조되면서 화려한 무늬 대신 수나 복 등의 기상 문자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와서가 해체되고 서울의 중앙의 그 장인이 붕괴됨으로써 지방에는 거점적으로 몇 군데의 지방기와를 제작한 그 장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충주나 경주 또는 공주 쪽, 그 다음에 전라남도 장흥 쪽. 그래서 이제 한홍주 농의 기와는 전라남도 장흥을 중심으로 한 당시 지방기와 맥을 이은 조선시대의 기와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기와의 맥을 잇고 있는 제화장 한영준. 숭례문 복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서울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렇게 직접 복원 현장을 둘러보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몸은 늙고 힘은 잃었지만 전통을 되살리려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큰데요. 숭례문 지붕이 가지고 있던 한국의 미. 제화장 한영준에겐 숭례문 기와의 미를 다시 찾아야만 하는 것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 발생. 소방 관계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